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데 밖에는 비가 아주 많이 내리고 있어요. 빗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수업을 위한 동영상을 한번 차분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과서 118쪽에 있는 문화 변동 파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중에서 119쪽 120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이 세 가지가 있죠. 자, 이 세 가지 선생님이 왜 제시했을 것 같나요? 한번 공부를 해본 사람은 바로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아닌 사람은 수업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이 무기죠. 이 무기 이름이 뭘까요?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신기전. 자, 이 채무선이라는 사람이 만든 화포죠. 화포. 채무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렸을 때 우리나라 위인전 같은 거 보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화약을 발명한 사람이죠. 물론 원래 화약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누가 발명을 했어요? 그렇죠. 중국이 발명을 했었어요. 근데 중국이 이 기술을 잘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채무선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나왔던 그런 기술들을 막 연구를 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화약을 발명해냈습니다. 이 화약을 가지고 자, 화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다음 두 번째 있는 이 그림 뭐죠? 그렇죠. 나침반이죠. 나침반도 중국이 만들어냈죠. 중국이 우리 발명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의 4대 발명하면 화약, 나침반, 그리고 인쇄술,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침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나침반이 아니고 이 나침반의 발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다음, 자, 만화가 하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보시오. 여기 몽실몽실한 새하얀 꽃들은 무엇이오?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목화라고 하오. 여기에서 솜을 뽑아내어 옷을 지어 입지요 라고 대답을 하네요. 자, 목화라고 나왔네요. 그럼 이 사람 누굴까요? 아는 사람 있나요? 문익점이라는 사람이죠. 자, 문익점은 우리 고려시대 말기의 학자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갔을까요? 고려시대니까 원나라를 갔어요. 원나라 가서, 중국 원나라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목화를 가지고 옷을 지어 입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옷을 지어보니까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 겨울에 이 솜을 가지고 옷을 짓는다면 정말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가져오려고 했었죠. 근데 마찬가지 이걸 이 원나라에서는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방법이 붓 뚜껑에다가 목화씨 몇 개 담아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길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씨를 퍼뜨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을 입고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도록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발명도 아니고 발견도 아니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전파라고 하는데, 자, 이번 시간에 여기 있는 발명이라든지 전파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발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겠죠. 자, 이 화포라는 게 발명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사람들, 국가 간의 싸움은 주로 칼싸움이었어요. 맞죠? 그러다가 이게 화약이 발명되고 화포가 발명되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전쟁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나침반이 발명이 되니까 사람들이 멀리 배를 타고 멀리까지 항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바뀌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겨울에 정말 춥게 지냈는데, 자,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목화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겨울에 따뜻한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들을 우리 한번 구분해 볼 텐데, 자, 먼저 문화변동 원인, 요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재적 요인, 내재적 원인이 있네요.
내재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그렇죠. 외재적 원인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외재적 원인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고, 자, 먼저 내재적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재적 원인은 크게 발명과 발견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아까 화약의 발명, 뭐 화포의 발명이라고 했어요. 나침반의 발명이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없었는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약이나 화포나 아니면 나침반은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 발명이 될까요? 종교를 만들어냈다면 이 종교도 발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비물질적인 것도 우리는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명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발명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겁니다. 뭐 1차 발명 그리고 2차 발명. 자, 1차 발명은 그냥 새로운 발명이에요. 2차 발명은 이 1차 발명을 활용해서, 기존의 것을 활용해서 만들어낸다면 2차 발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활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활. 자, 처음에 활을 만들 때는 뭐 동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싸우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활을 당겼다가 놓으니까 소리가 나죠. 그 소리를 나는 원리를 활용해서 우리는 현악기를 만들었대요. 그럼 이 현악기는 2차 발명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냥 만들었다면 1차 발명이 될 거고, 그걸 활용해서 만들었다면 2차 발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1차와 2차의 구분 기준은 절대적일까요? 아니겠죠. 상대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활도 우리는 1차 발명이라 하지만 어떤 원리를 활용해서 활을 만들어냈다면 활도 2차 발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새로운 발명 1차고 기존을 활용했다면 우리는 2차,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발견이라고 나오네요. 자, 발견은 기존에 존재했지만 몰랐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나오네요. 자, 비타민. 우리가 지금은 비타민이 뭔지 다 알아요. 근데 예전에는 비타민의 존재를 몰랐죠. 근데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찾아냈겠죠. 자,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신대륙은 그 이전에도 이미 존재를 했어요. 왜?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콜럼버스가 나침반 발명 등등을 통해서 항해를 하다가 신대륙, 유럽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거죠. 다음 미지의 행성. 자, 우리 만원경을 발명했다고 할 겁니다. 만원경의 성능을 계속 높여서 하늘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행성들을 찾아낸 거예요. 존재는 했지만 우리는 몰랐던 것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명, 발견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변하게 될 겁니다. 맞죠? 화약의 발명을 통해서 변하게 됐고, 나침반의 발명을 통해서 변하게 됐고, 휴대폰의 발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변하게 된 거죠. 발견을 통해서도 변하게 될 겁니다. 물론 발명, 발견을 통해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뭔가를 만들어냈지만 우리 사회에 별로 이롭지 않은 것들, 우리 TV 보면 발명왕 하면서 나오는데 그냥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우리 사회에 크게 필요가 없다 보니까 변화시키지 않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우리는 발명, 발견이 있고 이것을 내재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구분하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외재적 원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외재니까 밖에서 뭔가 들어와서 변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밖에서 들어왔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전파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전파에는 크게 세 가지,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이렇게 구분할 겁니다. 자, 직접 전파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전파라고 나와 있네요. 자, 아까 문익점 목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익점이 직접 중국의 원나라에 가서 보고 경험하고 한 것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전파를 한 거죠. 이거는 바로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전파라고 보면 될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될 거고, 뭐 군인들도 오게 될 거고,
다른 사람들이 적군이 우리나라에 오게 될 거고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게 될 거고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일본이 우리 식민지 지배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뭐 전해줬죠. 일본식 그래서 용어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민을 가다 보니까 유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전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접 전파는 사람들 간의 접촉이 아닌 뭐 매개체를 통한 전파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매개체가 뭐 있냐? TV, 책, 인터넷.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 자, 오늘날 인터넷,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전파되고 있죠. 자, BTS 노래, 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송출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 부르고 춤을 춘대요. 이거는 간접 전파가 되겠죠. 자, 다음 자극 전파는 위에 직접 간접과 다르게 뭔가 새로운 발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발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발명이라는 게 없이 그대로 전해진 거. 근데 이거는 전해져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고 아이디어를 전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발명, 그래서 전파 플러스 발명, 자, 여기에 전파 플러스 발명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자극 전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설총이라는 사람 아나요? 신라시대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두문자를 만들었어요. 이두문자. 이두문자는 어디에서 가져온 거냐? 중국의 한자에서 온 거예요. 자, 한자가 우리나라에 전해졌는데 한자가 우리나라 말과 뜻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음과 뜻을 가져와서 설총이 이두문자를 만들었대요. 자, 전파 플러스 발명이 일어난 거죠. 자극 전파라고 합니다. 자, 알파벳. 자, 유럽 사람들이 썼던 알파벳이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서 인디언 사회에 전파됐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인디언 발음에 맞게 만들어낸 문자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세커야 문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파됐는데 그게 그대로 쓰여진 게 아니고 새로운 발명을 통해서 전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자극 전파라고 하고 이 세 가지를 외재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운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문화 변동의 원인은 크게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재적 요인 중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대요. 이것을 우리는 발명이라고 했었죠. 새로운 것을 찾아냈대요. 몰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외재적 요인을 우리는 전파라고 한다고 했었는데 이 전파가 인간 요인에 의한 거와 매개체 요인에 의한 거라고 구분을 한다면, 자, 인간 요인에 의해서 그냥 전해졌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했대요. 이걸 아까 우리는 뭐라고 했었어요? 단순하게 인간에서 전해진 걸 뭐? 직접 전파라고 얘기했었죠. 거기에 반해서 인간 요인에 의해서 전해졌는데 새로운 게 만들어졌대요. 전파 플러스 발명이 일어난 거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극 전파라고 합니다. 물론 매체를 통해서 전파됐고 거기에 통해서 새로운 발명이 난다면 마찬가지 자극 전파가 될 수 있겠죠. 다음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만들지 못했대요. 즉 발명이 일어나지 못했대요. 이런 것을 우리는 간접 전파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문화 변동의 원인이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내재, 외재로 구분하고, 내재도 다시 발명, 발견, 외재는 직접, 간접, 자극 전파로 구분한다 라는 거 잘 이해하면 됩니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책 119, 120쪽을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